민주는 경주의 조용한 교외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 지혜가 떠난 후 그의 삶은 외로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적막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웃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점점 더 고독 속으로 빠져들던 어느 가을 아침, 그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마리의 까마귀가 난간에 앉았다. 윤기 나는 검은 깃털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당당한 모습의 새였다. 민준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까마귀의 눈빛에 당황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밥그릇에서 밥을 한 움큼 집어 바닥에 뿌렸다. 까마귀는 재빨리 쌀알을 쪼아 먹더니 짧게 울음소리를 내고는 하늘로 날아갔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까마귀는 어김없이 찾아왔고 민준은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단순한 먹이 주기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기대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순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까마귀는 민준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같다. 단순히 먹이를 받아먹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매혹된 민준은 까마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과 추억을 나누었다. 그는 이 까마귀를 까마귀라고 이름 지었다. 까마귀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순간들을 공유하면서 민준은 덜 외롭다고 느꼈다. 매일 아침 까마귀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까마귀가 부리에 작은 물건을 물고 베란다에 날아왔다. 시간의 흐름으로 달았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옛 동전이었다. 민준은 호기심에 가득 차 동전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전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피어났다. 테이블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까마귀의 행동을 지켜보던 민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에 잠겼다. 지혜가 생전에 자주 이야기하던 까마귀에 대한 전설이 떠올랐다. 세상과 세상을 잇는 전령사이자 비밀의 수호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새삼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까마귀는 매일 새로운 물건을 물고 왔다. 광택나는 유리 조각, 반짝이는 금속 조각, 오래된 단추 등 다양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민준은 작은 나무 상자를 마련해 까마귀가 가져오는 물건들을 정성스레 보관했다. 각각의 물건들이 마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까마귀는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다. 옥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였는데 지혜가 생전에 늘 걸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민준의 손이 떨려왔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펜던트를 손에 쥐고 있자니 지혜와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지혜는 늘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했다. 한국의 옛 설화에서 까마귀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고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매개체라고 설명하곤 했다.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창가에 앉아 펜던트를 바라보며 민준은 지혜가 처음 이 펜던트를 샀던 날을 떠올렸다. 경주 재래시장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지혜는 그 펜던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건 우리를 영원히 이어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까마귀는 이제 단순한 새가 아닌 것 같다. 마치 지혜가 보낸 특별한 메신저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까마귀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졌다. 민준은 까마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지혜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웠던 순간들,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둘씩 털어놓았다.
어느 날은 까마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크게 울며 베란다 주위를 맴돌더니 마치 민준을 어딘가로 인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까마귀를 따라 나섰다. 집 근처의 작은 숲으로 향하는 까마귀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가면서 그의 가슴은 이상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숲으로 들어서자 까마귀는 더욱 느린 속도로 날기 시작했다. 마치 민준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까마귀의 검은 깃털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민준은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까마귀를 따라 더 깊이 숲으로 들어간 민준은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서 멈춰 섰다. 까마귀가 나무의 둥지로 날아들어가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나무 구멍 속에는 반짝이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브로치, 깨진 거울 조각들, 빛바랜 사진 조각, 그리고 다양한 장신구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종이 조각이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펼쳐보니 지혜의 필체와 비슷한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의 일부분이었다. 비록 대부분의 내용은 희미해져 읽을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민준에게라는 문구만은 선명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발견은 민준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지혜는 항상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이 숲을 산책하며 새들의 지저귀임을 들으며 행복해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새들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은 까마귀의 둥지 근처에 앉아 지혜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 이루지 못한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까지. 까마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민준은 매일 아침 까마귀와 함께 이 장소를 찾았다. 때로는 새로운 물건들이 추가되어 있었고, 때로는 이전의 물건들이 다른 방식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민준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민준은 자신의 옛 일기장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다. 일기장에는 지혜와의 추억이 가득했다. 그는 까마귀 앞에서 일기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만남, 결혼식, 함께 한 여행,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슬픔은 점차 감사함으로 변해갔다. 까마귀는 이런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날아올랐다. 잠시 후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다. 그것은 작은 은반지였다. 민준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다. 결혼 초기에 지혜가 정원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의 아들 준호로부터 서울 방문 요청이 왔다. 몇 주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자는 제안이었다. 까마귀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떠나기 전날 민준은 평소보다 많은 먹이를 준비해 까마귀에게 주었다. 곧 돌아올게 라고 약속하듯 말했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경주와는 완전히 달랐다. 손자들과 놀아주고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식사를 함께하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까마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꿈이었다. 때로는 지혜의 모습도 보였다. 꿈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전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깨어나면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예전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무언가 기대에 차 있는 듯한 생기가 돌았다. 아버지, 요즘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준호가 물었을 때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살아있다는 게 좋구나 라고 답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민주는 도시의 공원을 산책하며 까마귀들을 관찰했다. 하지만 그 어떤 까마귀도 경주의 그 특별한 까마귀와는 달랐다. 그의 까마귀는 단순한 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와 자신을 이어주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밤, 특히 선명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지혜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삶은 계속되어야 해요. 하지만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민주는 울면서 깨어났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민주는 화원에서 은행나무 묘목을 샀다. 지혜가 생전에 늘 심고 싶어 했던 나무였다. 경주로 돌아가면 정원에 심을 계획이었다. 이제는 알았다. 추억을 간직하는 것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꼭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까마귀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는지도 모른다. 경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주는 은행나무 묘목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느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정원으로 향했다. 까마귀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그날은 까마귀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도 까마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은행나무를 심을 완벽한 장소를 고르는 데 집중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민준이 막 은행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가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부리에 아무것도 물고 있지 않았다. 단지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잘 다녀왔니?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민주는 땅을 파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까마귀에게 서울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호와 가족들의 이야기, 꾸었던 꿈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로 한 결심까지. 까마귀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날아올라 어딘가로 사라졌다. 잠시 후 까마귀가 돌아왔을 때 민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까마귀의 부리에는 작은 씨앗이 물려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은행나무 씨앗이었다. 까마귀는 씨앗을 민준이 파놓은 구덩이 옆에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그 순간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이해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은행나무 묘목과 까마귀가 가져다 준 씨앗을 나란히 심었다. 두 나무가 나란히 자라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마치 지혜와 자신의 사랑이 이 두 나무를 통해 계속해서 자라날 것 같다. 까마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민준의 어깨에 살며시 앉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직접적인 접촉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은행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까마귀가 가져다 준 씨앗에서 자란 나무도 작은 새싹을 틔웠다. 두 나무는 마치 서로를 의지하듯 나란히 자라났다. 민주는 매일 아침 두 나무에 물을 주며 지혜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이제는 그 대화가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까마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찾아왔지만 더 이상 물건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대신 민준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다른 까마귀들도 함께 왔다. 민준의 정원은 점차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가 가족들과 함께 깜짝 방문을 했다. 아버지의 정원을 본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에 삭막했던 공간은 온데간데였고 대신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손주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까마귀들과 놀았다. 민주는 그들에게 까마귀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다만 다른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떠난 후 민주는 달빛 아래 은행나무 앞에 앉았다. 까마귀도 그의 곁에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지혜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옥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이제는 알았다. 이별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까마귀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까마귀는 마지막으로 한번 민준을 바라본 뒤 하늘로 날아올랐다. 민준은 알았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을. 까마귀는 다시 오지 않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평온했다. 은행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났고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이제 민준의 집은 이웃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지혜와 까마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는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준과 까마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영상 왼쪽의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일 우리는 삶의 복잡함을 담아낸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유해주세요.